거침없이 하이킥. 오늘도 장장 콤비 함께합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좀 이제 대진편 다 나왔고요. 판세 분석하면서 뭐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판사 뭐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여당부터 좀 볼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네. 좀 더 많이 열심히 네.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좀 국민의힘이 상당히 많이 불리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상 의석수를 전망하는 것은 좀 무의미해 보이고요. 예. 하여간 많이 어렵고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뭘로 더 열심히 해야 됩니까? 지금 근데 소재가 별로 없어서요, 딱 보기에. 예. 그러니까 이제 정권 심판론이 이제 점점 강해지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거 기간 동안만이라도 조금 언론의 등장을 덜 하시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도 상당히 지금 말실수도 많이 하고 있고 비호감도도 높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와의 1대1 구도를 좀 만들어가지고 민주당이 대안 세력으로서는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 부족하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에 등장하지 말라 윤 대통령. 그건 어느 신문에도 오늘 예, 쓴것 오늘 같은데. 인터넷 언론 그래요? 데일리 안에서 이제 그런 내용 뭐 아주 썼죠. 세게 썼죠. 얘기했어요. 아예 근처도 가지 말라는 예, 식이었던 것 아예 같은데. 나타나지 예. 말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야말로 소위 얘기하는 대통령 리스크가 엄청 큰 거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예. 볼 때는요. 대통령 내외가 사실은 선거에 가장 큰 악재다. 예. 근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대파 오늘도 상태에서 오늘도 뭐 민생 토론회 하시면서 야 500억도 얘기하고 네. 500조죠 500조 예. 예, 용인에.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민주당은 151석 말고는 다른 얘기는 안 하려고 예. 해요. 그러니까 딱 정해진 거 말고. 근데 대체로 3월 말 4월 초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에 28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고 그리고 나서 한 4월 초쯤 돼서 나오는 여론조사가 제일 정확하지 예. 않겠냐. 그래서 그 전에 얘기하는 거는 무의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후보로 뛰는 분들은 이제 두 가지 이슈를 일단 넘었다. 이종섭 사퇴하고 그다음에 이제 황상무 두 가지 문제가 이제 정리가 되면서 동네 분위기는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다. 예. 이번 주까지 나오는 여론조사는 여전히 이제 황상무 그다음에 이종섭 문제가 이제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게 안 좋긴 한데 다음 주부터는 소폭 상승할 걸로 기대한다. 이제 예. 이런 얘기를 하고 바닥을 있고요. 쳤다 그 얘기네요. 예, 예. 그런 주장을 후보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지도부 관계자들은 좀 망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아유, 아직 지금 네. 선거운동 시작도 안 했는데요. 그래서 근데 한 2주가 100석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어요. 뭐 엄살도 부리고 하는 거니까요. 뭐 그걸 원래. 그렇겠죠. 예. 네. 그 선거 때 되면 뭐 좀 상황이 안 좋으면 엄살도 부리고 네. 더 안 좋으면 과장도 하고 그렇죠. 지금 그 두 가지가 다 나오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혼재돼 여당에서는. 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동정표를 얻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고요. 또 어렵다 그러면 또 지지층들이 나가지고 그래 어려워 도와주자 막 이렇게 결집하는 효과도 있는데 어쨌든 그냥 현재 분위기를 보면 각 지역에서 출마하고 있는 뛰고 있는 후보들 얘기를 직접 들어보면 어쨌든 분위기가 한 달 전과는 상당히 많이 달라서 그렇죠. 좀 어렵다라는 얘기는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주란 기간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선거를 관찰해 보시면은 2주란 기간은 그리 긴 기간도 아니지만 또 짧은 기간도 아니고 뭐 돌발 사태가 터지면 확 바람이 불기도 하고요. 예.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예. 되는 거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이때 또 흥분하신 분들이 또 네, 그렇죠. 안 해야 되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지지율이 확 떨어지기도 하고 몇 번 뭐 한두 번 정도 더 출렁임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론조사에서 큰 차이의 어떤 뭐 변화가 막 출렁일 거냐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심판론이 딱 이제 정부 심판론이 잡혀 있고 거기에서 몇 가지 변수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판 전체를 흔들거나 뭐 이럴 것 같지는 않고 예.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이 굉장히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동아일보가 쓴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양당 그 내부에서 분석한 내용을 보면 실제로 민주당이 상당히 앞서는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고 오늘 부산일보에서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예. 대체로 낙동강 벨트도 국민의힘에게 결코 유리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하거나 대체로 민주당이 이기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부울경 서울에서 열세로 잡힌다는 것은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안 좋은 신호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민주당의 리스크는 이재명 당대표의 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황상무 수석권도 어떻게 5.18과 비유를 예.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중국에는 그냥 쎄쎄만 해요. 중국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해요. 예. 그냥 간섭하지 말고 그냥 국제정세에 눈 다 감고 그냥 강대국들이 하는데 그냥 따르고 쎄쎄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 인식들 그리고 뭐 민생 안전자금 25만 원 지급하자라는 것은 매표 행위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재명 당대표가 공천 이제 내가 구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공천 다 완성이 됐어. 그리고 총선 전망 유리한 것 같아. 그래서 말을 지금 그냥 막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생각대로 그냥 어떠한 냉정한 판단 없이 그냥 가감 없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현장에서 저렇게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 잔매의 장사 없고요. 가랑비에 옷 젖습니다. 예. 가랑비에 그래서 옷 젖는다. 예. 저러한 말실수가 계속되면은 아마 국민들이 그래 윤석열 부정평가 정권 견제해야 되는데 심판해야 되는데 생각했다가 민주당 찍어주려고 했다가 그래 이재명 당대표 보니까 이거 정말 더 큰일 나겠네. 민주당 못 찍겠어. 라고 포기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이십니다. 라고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장성철 수장은 보수 우파 패널로서. 그런데 사실 대통령이 더 심하죠. 민생 토론회 21번 하면서 오늘 500조까지 하면 약 1,500조 정도.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액수냐. 이게 돈이 있어서 하는 얘기냐. 신뢰 자체가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25만 원을 4인 가구로 하면 100만 원이거든요. 사실상 국민들이 사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제 다들 뭐 특히 이제 자영업자들은 IMF나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최소한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요 정도 지급을 하면 그래도 돈이 도는 좀 사회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매표행위라고 주장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그 정도만이라도 좀 숨통을 틔워준다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뭐 이재명 대표 현장 분위기를 보면 사이다 이재명이 돌아왔다. 그리고 이제 사실상 민중의 언어를 막 쓰면서 뭐 쉐쉐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그냥 굴종적으로 그냥 하자. 뭐 이게 아니라 맥락이 있거든요. 그 연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셨어요? 정치인의 발언을 어떻게 맥락을 다 따져가면서 분석을 합니까? 중요한 건 맥락이죠. 그러면 맥락을 국민의힘 비판할 보니까. 때 그러면은 맥락 다 살펴가지고 비판하세요? 그럼요. 그냥 말실수한 거 그냥 그걸 아니,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표피적으로 분석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저는 항상 표피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아니 그게 중국에 대해서 굴종적으로 실시만 하자는 게 아니라 굳이 양안 갈등 문제를 거론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리고 중국하고의 관계를 잘 풀어야 이게 무역 문제라든가 뭐 안보 문제, 외교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가 다 엮여 있는데 그 중국 문제를 이런 식으로 푸니까 결국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리스크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걸 비유적으로 그냥 그 말만 하면 소리지. 좋아요. 그 말만 하면 좋은데 거기에 중국에 쎄쎄하면 됩니다. 이게 맞냐 이거죠. 차라리 간시해라고 했으면 되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25만 원 가지고 이렇게 뭐 온기가 돈다라고 장윤성 기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선거를 앞두고 이런 것은 상당히 나쁜 설레이고 매표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진짜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요. 지금. 아니 알아요. 근데 정치인과 정치권은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돈을 뿌린다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어려울 때 국민이 어려울 때 우리가 법과 제도 규정으로 어떻게 도와드릴까를 제도화하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선거를 앞두고 돈 준다. 지난 2020년도에도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선거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될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입장 못 내놨거든요. 그러면 좋아요. 그럼 우리는 30만 원 드릴게요. 그럼 어떡할래요? 그러면 민주당 40만 원 드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안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민생 토론에서 왜 선거를 앞두고 이러냐 이거죠. 아니 그럼 왜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은 동네마다 다니면서 900조 1000조를 풀어서 장 기자님 저 민생 토론회 개최하는 거 부적절하고 관권 선거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저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선거를 앞두고 돈 뿌리는 듯한 모습 보이는 것은 그건 좋지가 않다. 아니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선거를 앞두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이런 어떤 그 지원금 같은 게 필요하다. 일종의 이제 기본소득이나 이런 개념에서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뭐 꼭 왜 이 시점에 선거 뭐 2주 앞두고 꼭 이렇게 돈 얘기를 하느냐, 뭐 그게 선거용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소리를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현장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좀 자그마한 좀 숨통을 틔워주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명분과 논리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맞냐 이거죠. 제 말은 네. 선거 앞두고 이런 식의 모습 그리고 국가 재정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니 근데 자꾸 이게 에스컬레이터가 돼요. 다음 선거에는 지금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죠.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럼 지방선거 지금 이 때 위기를- 되면은 또 어려운 쪽에서 저희 돈 드릴게요. 또 그래? 그래요? 아니요. 계속? 아니 그러니까 저는 대선 때도 그러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지금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을 어떤 그러니까 선례를 가정을 나쁜 해서 선례를 남겨두니까 이게 나쁜 선례가 될지 아니면 국민들 사이에서 조금이라도 어려우니까 숨통을 틔워서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지 이건 선거 지나고 나서 하세요, 두분 그럼. 말씀이 다 어떤 적절한 말씀 같은데요. 근데 그 부분의 지적은 제 기억에 계속 남습니다. 뭐냐면 대통령께서 한 1,500조 네, 규모를 계속 푼다고 발표하는데 야당에서 가면 그거 할 바에야 이거 하라는 대답 같아서 약간 어느 그렇죠. 쪽이 더 논리적 하자가 있느냐는 우리가 같은 잣대를 놓고 보자고요. 그러니까 네. 여당에서 대통령이 저렇게 선거를 앞두고 지역을 다니면서 민생 토론회하고 여러 가지 약속을 하시고 정말 몇백조 얘기하는 것 비판해요. 잘못됐다고. 마찬가지로 야당이 무책임하게 선거를 앞두고 돈을 뿌리겠다라는 공약 내세우는 것 자체도 같은 잣대로 보면 적절하지가 않다라고 저는 장소님 이건 말씀드리는 어떻게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예, 과거 얼마 전에 사과값 문제 가지고 막 논쟁이 생기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농산물 관련해서 1,500억 풀자고 얘기를 했고 대통령이 그러마했어요. 직접 주는 것과 그리고-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좀 다르다고 봐야죠. 아니요, 근데 그거는 뭐 너무 논쟁이 크니까 그건 뺀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제 다자녀를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줄이자. 그리고 세 자녀 이상은 등록금 주지 말자. 등록금을 무상 등록금을 네. 하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그러면 그러니까 괜찮은 인구 거예요? 감소 문제와 관련해서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 어때 하나의 정책이 될 근데 수가 그거를 있는데 왜 꼭 선거 앞두고 해요? 한동훈 위원장은? 그러니까 그런 비판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건 이것도 논쟁의 문제인 지역이고 거죠. 저는 직접적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현금을 살포하겠다라는 그러한 공약이 저는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는 저는 거예요.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계속 저렇게 이제 조선일보가 저런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요. 실제로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원됐을 때 국민들이 굉장히 코로나 때죠. 네. 그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던 걸로 기억을 아니, 하고요. 맞다니까 그리고 돈 주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아니 근데 다 현금 좋아하죠. 살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민주당이 하고요. 내세운 공약도 보면 대부분 많은 뭐 아니, 국가의 근데 재정과 장선님 예산이 들어가는 잠깐만요. 거예요. 요게 13조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전 국민을 25만 원씩 뒀을 때 13조를 주면 13조만 가지고도 경기가 활성화되고 좀 그래도 지금보다는 숨통을 튈 수 있다면 이런 정도 예산을 집행을 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게 훨씬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보수적 관점에서도 그런 측면도 있지만 예. 지금 많이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어렵게 돈 사는 게 풀어가지고 좋아요. 그러면 그럼 100만 원 가지고 그러면 정말 되게 뭐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아니요. 제가 그렇죠. 조금이라도 나아지죠. 두 분 설명을 이제 대부분 청취자분들이 그 양쪽 논리는 알아들으시죠. 아니 근데 선거를 앞두고 저렇게 돈을 준다라는 아니 것은 그럼 한동훈 나쁜 선례를 위원장이 마련한다. 얘기하는 것은 괜찮고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나쁘다. 아니, 그러니까 직접 현금 이거는- 살포가 전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현금 살포가 이게 등록금 안 주는 것도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건 이런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25만 원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역화폐잖아요. 그렇죠. 지역화폐 지역화폐나 개념으로 현금이랑 똑같죠, 뭐. 동네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지난번에 이제 박원순 그건 서울시장 지역화폐는 현금 시절에도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요 쓸 수 있게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화폐도 현금성이 그러니까 국민이 직접 맞는데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잠시만요. 왜 그러니까 현금 이- 살포라고 주장을 여러 가지 하십니까? 정책 공약을 통해서 예산이 네. 들어가는 거는 민주당도 해요. 민주당 여러 가지 정책 내놓잖아요. 아니 그러면 홍성 농산물 공약도 1,500억 내놓고. 지원하는 건 괜찮아요? 그럼 민주당의 정책 공약들 얘기해가지고 돈 들어가는 거를 계속 비판하면 도돌이표예요. 자, 잠시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똑같다는 거는 거예요. 자자. 저는 현금 살포가 안 좋다. 예, 이게 현금이냐 아니냐는 더 어떤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서 지금 두 분 주장하실 수 있는 논리는 다 주장하신 것 같아요. 네. 대략 뭐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왜냐면- 저도 주면 좋습니다. 감사하게 받겠지만 옳지 않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의사에 대해서 제시한 어떤 타협안 그걸로 해결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약간 얘기를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뭐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예견된 정치쇼라는 식으로 비판하고 네. 있고,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총선에 지금 네.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으니까 대통령과 집권여당 비대위원장이 어느 정도 조율을 통해서 자 전공의 의사 면허 정지 유예 이거 탄력적으로 하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전공의들이 지금 면허를 반납을 하고 하는 것들이 그냥 전공의들 그냥 면허 유예해 주니까 다시
직장으로 대도가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000명이 맞냐 안 맞냐 그걸 논의하자는 건데 그거는 논의를 못해. 이거 면허 취소해줄게. 이거는 아니잖아요. 면허 취소 유예를 해줄게. 이것만 가지고 해결책은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을 설득을 해서 논의의 장을 만드는 정치력을 발휘한 것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네. 앞으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정원 문제까지 의협이랑 잘 좀 얘기 좀 해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실제로 싶어요. 2,000명을 고집하는 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네. 게 이제 그 의대 교수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걸로 뭐 한동훈 위원장이 뭘 해결했다라고 이미지를 만들려고 한들 안 된다라는 판단이 드는 것이고요. 물꼬는 튀었잖아요. 아니요, 그 그게 부분은 어떻게 무슨 보세요? 물꼬. 예견된 정치 기획 쇼다 뭐 이런 그렇죠. 비판을 사실상 해요. 약속 대련이고 네. 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 선거에 임박했을 때는 사실상 이 문제를 그냥 희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넘어갈 거다라는 얘기는 이미 초반부터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에서 그런 추론을 하는 것은 저는 뭐 너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큰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의대 정원 확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충북대를 비롯해서 뭐 충북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49명에서 200명으로 4배나 늘어났다. 그래서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처럼 하고 서울에는 0명 이러면서 일종의 제목 장사는 세게 했는데 실제로 포커스는 울산대하고 성균관대학에 맞춰져 있는 것이고 실제 3,000병상 이상씩 있는 병원들이고 여기는 대체로 대학이 서울에 수도권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은 이 두 병원 중심으로 편제가 되고 여기는 충북대나 이런 데는 아직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해서 여기에 확대될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매개고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뭐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 수준에서 넘어가고 선거 이후에는 유야무야 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대 얘기를 정원이요? 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지역 의료인이라든지 수가 조정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제대로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다는 근데 생각이 핵심이 드는데 그거 같아요. 지역 의사제라든가 그리고 또 공공의대 그런데 설립이라든가 그런 어떤 그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좀 협의하기 전에 네. 이게 아까 민주당에서 비판은 민주당 측은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예견된 정치 쇼다. 그런데 이게 이런 사태가 발발하고 나서 민주당이 이 얘기를 꺼내면서 이건 예견됐다 하면 뭐 좀 왜 또 지금 그런 소리를 하겠는데 이게 한두 달 전부터 예견된 쇼다고 막 거의 계속 예언해 얘기를 왔단 했었죠.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돌아가는 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장소영 그렇죠. 네. 그러니까 총선에 불리할 것 같으니까 우리 일단 수습하는 방향으로 좀 턴해보자라는 것 같은데 예견된 정치 쇼라도 서로 막 극단적으로 없는 것보단 대립하는 낫다. 것보다는 네. 어느 정도 좀 대화하고 타협하고 조정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냥 예. 내비둬요. 그냥 알아서 하라고 내비둬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잠시 제가 정보를 드릴 게 있는데 아까 민생 토론회 얘기하면서 대통령실 1,500조라 그랬는데 언급된 예산은 약 900조 정도고 중앙정부 예산 재정 투입은 10% 미만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힌 거예요. 그냥 예. 실제 아니 그 예. 1,500조는 실제로 언론의 보도는 네. 900조고 오늘 500조가 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예. 합쳐서 그렇게 1,400이네요. 그럼. 아니요 1,000조 정도 된다고 했어요. 아, 그래요? 900조에다가 1,000조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 나온 얘기. 알겠습니다. 이 숫자 자체는 뭐 서로의 주장 같고 네. 예. 상상이 안 가네요. 1,500조, 900조 이런.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예. 중요한 건 대통령이 얘기하면 국민들이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예. 믿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감이 안 와요. 뭐 저 돈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쓸 건지 저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이게. 근데 의사파업 아까 얘기하다 이 얘기가 잠깐 있었는데 야당 측에서 의심하는 건 뭐냐면 야당 측은요. 대통령이 무조건 세게 내질러 놓고 끝에 가서 극적 타협해서 어떤 정치 국면을 네, 마련할 네. 것이다. 이게 예측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네. 예측대로 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그러니까 둘 다 이럴 가능성도 높아 예, 보인다. 그렇죠. 해결도 안 되고 예. 원칙을 좀 벗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예. 좀 걱정이 많이 드는데 그래도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예. 해결을 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으니까 어느 정도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내세워야 될 것 같고 유야무야 흐지부지 되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궁지에 몰릴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투명하게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이제 어제 오후 4시에 예. 갑자기 만났는데 때마침 대통령도 참모들과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었고 한동훈 위원장이 연락을 해서 그 전화를 받고 한덕수 총리한테 전화해서 의사들의 이제 전공의들 이제 면허 취소 문제를 정치력으로 봐주세요, 그냥. 아이. 아니 근데 그 자체가 너무나 짜놓은 예. 각본처럼 돼 있고 뭐 여기에서 상당히 뭐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막 쏟아지고 이런 걸 보면 이게
마치 이제 짜놓은 각본처럼 예. 흘러가고는 있구나라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예측이 가능한 수준인 거죠. 그런데 그런 짜놓은 어떤 각본이라도 하는 게 낫다. 전 그렇게 보는 그러니까 거죠. 짜놓은 해결이 안 각본에서 된다는 거 중요한 임팩트가 건. 크면 하는 게 난데 네. 지금 임팩트보다는 뭐 한동훈 원톱 한계론까지 나오는 이 상황을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왜 원인은 뭡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예. 본인의 예. 이미지와 본인의 능력과 본인의 얼굴로 이번 총선을 한번 이끌어보겠다라는 강한 의지 같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선대위 구성은 전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상당히 좀 위험스럽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대통령도 잘 설득을 하고 예. 각종 정책 이슈라든지 선거 이슈를 잘 주도권을 갖고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좀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예. 지지율이 안 오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지율이 전혀 변동이 없다는 거,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는 거. 아, 그 대통령 얘기를- 예. 국정 지지율도 마찬가지죠. 그 지지율 말씀을 하시니까 네. 조국 신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 한동훈 원탑 한계론과 어떤 제3지대 소멸론 뭐 이런 게 다 조국 신당과도 좀 관련이 있는데 리얼미터 에너지경제신문 조사에 따르면 21일부터 22일까지요. 자동답 전화조사 방식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게 하도 많아가지고 매번 할 네. 때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조사 결과 어떠냐면 국민의미래가 29.8, 조국혁신당이 27.7이에요. 거의 붙었어요. 네. 예. 이런 어떤 돌풍이 지금 한동훈 한계론의 한 원인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한동훈의 한계론보다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예. 정권심판원을 높였죠. 그것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권심판원 싹 감추려고 했었는데 예. 대통령도 막 자주 등장하시고 조국 전 장관이 나와가지고 정권 견제 심판 대통령 뭐 여러 가지 험한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은 분들이 야 그러면 정권 견제해야 되겠네 심판해야 되겠네 그런 생각들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체돌은 하락하는 네. 모습 보여지고 조국 혁신당이 참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뭐 한겨레 신문에서 쭉 분석한 내용을 보면 사실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조금 답답해하는 국면이 있었는데 조국 혁신당이 이제 출연하면서 소위 이제 강소정당론을 주장하면서 빠르고 공격적으로 뭔가 하고 있거든요. 계속 네. 끊임없이. 네.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똑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논평을 내고 끝낸다면 조국 혁신당은 고발장 써가지고 그 앞에 가서 기자회견 하고 있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속 시원하다. 그리고 뭔가 움직이고 있구나.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 플러스 중도층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소위 스윙 보터라고 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여론조사 지형을 보면 상당히 조국 혁신당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심판하고 싶은 정서가 매우 큰데 민주당이 적극적이고 세고 빠르게 움직이지 못해. 왜냐하면 그 당은 워낙 큰 항공모함 문제가 정당이고 있으니까요. 뭐 예. 여러 가지 뭐 이제 고려해야 되고 배려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잘 움직이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이 작은 정당은 그런 것들을 유연하게 적극적으로 수행을 할 수가 네. 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지율이 상당히 몰리고 있다. 큰 틀에서 근데- 보면 예. 저는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이준석 바람이 상당히 잠깐만, 셀 거라고 나도 얘기 기대를 좀 하고. 했는데 이게 바뀐 거죠. 예, 말씀하시죠. 근데 조국 혁신당이 저렇게 네. 계속 자극적인 예. 얘기를 에스컬레이터 돼가지고 계속 더 높은 수위로 얘기를 하는 것이 꼭 옳은 것이냐라는 생각도 하고 싶고요.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 누구죠? 송영길의 소나무상입니다. 여기는 더 자극적이고 더 심한 얘기들을 아니, 하고 근데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조금만 이런 보태면 것들이 과연 선거판을 상당히 참 근데 진흙탕으로 몰고 간다. 재밌는 포인트는 네. 사람들이 조국 혁신당이 과격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격하다고 느끼면 중도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 근데 과격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이유는 톤앤 매너가 좋기 때문에 네. 그래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항상 그 문장을 다 써가지고 가서 읽어요. 네. 그러니까 실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은 그걸 다 됐습니다. 보면서 예. 많은 국민들이 좋은 점수를 근데 준다. 앞뒤가 저는 다르다라고 굉장히 평가할 수밖에 여기까지. 없고요. 왜 앞뒤가 달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더 찍으세요. 장윤선, 장승철 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찍고 전화 통화하세요.